미세먼지가 장난 아니죠. 어제는 계속 안개가 왜 이렇게 짙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세먼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나마 좀 괜찮죠. 살 만큼 좀 살았나요? 그래도 한 3, 40년 살았으면 뭐 그런데 지금 막 태어난 아기들,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초심자이시고 처음 오신 분이나 집에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반드시 사가세요. 우리 아이 폐는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환경에서 어릴 적 시절부터 30대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막 무섭더라고요. 오늘 이제 기초사업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2016년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다이아몬드로 2년째 이상 살고 있습니다. 아메라는 걸 처음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하는 걸 좀 풀어드려야 제 스토리를 좀 들으셔야 하시기에 제 스토리를 좀 풀어야 되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원래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일을 26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전업을 완전히 했고요. 계속 아메이를 부업으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메이를 알게 된 계기는 대구에 계시죠.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 이동훈 리더님이 제 남동생입니다. 제 남동생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동훈 리더의 상황이 노총각이었었거든요. 박수희라는 존재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그때 이동훈 리더가 집에서는 되게 똑똑하고 믿음이 가는 동생이었고 외동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지병 중이어서 장가를 보내는 게 큰 이슈였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가라 한다고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최고의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가족들에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제 폭탄 선언을 한 거죠. 그때가 13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기에 환경이 더 안 좋았겠죠. 지금은 그래도 필드에 이렇게 나가보면 아메이 그러면 그래 뭐 합법적인 다단계 정도? 뭐 물건은 좋은데 비싸다.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에서는 오래됐다. 검증은 어느 정도 받았다가 되지만 13년 전만 해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제 아메이라는 걸 한다 하니 자기가 분명히 제대로 알아봤는데 괜찮아서 한다고 하니 그냥 말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단단하게 경상도 사투리로 홀백혔구나. 정말 세뇌가 정말 잘 됐구나. 내 남동생이 아메이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전 되게 매치가 안 됐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걸 할 성격이 전혀 아닌데, 저렇게 한다고 딱 마음먹었으면, 이건 뭔가 정말 단단하게, 머릿속에, 사이버 종교처럼 들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말리면 안 될 것 같았고, 뭔가 근거를 갖고 말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미팅장에 이제 아버지랑 따로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랑 그래 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가 가서 제대로 알아보고 말리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동훈 리더는 모르시죠. 저는 이제 그런 특명을 딱 갖고 이런 미팅장이라는 곳을 처음 오게 돼요. 이런 데 오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데 오면 뻔하죠. 사람 끌어들여라, 물건 팔아라,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고3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고3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요, 고3, 우리가 다 그 시절을 지났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쯤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세요? 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하면, 명확하진 않지만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는 못해. 공부는 안 해. 그래도 좋은 대학은 막연히 가고 싶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다면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공부해보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안 하죠.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선택할 학교들이 좀 낮아지죠. 현실 점검이 좀 되잖아요. 고3 들어갈 때쯤 되면은 4년제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3쯤 되면 거의 포기하죠. 대충. 그래서 저도 대학 들어갈 때 그런데 제 점수에 맞춰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 꿈, 목표 이런 거는 뭐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10년 가르쳤을 때는요. 제가 저한테 집중했었어요. 학생들이 질문하는 수학 문제를 모르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1대1로 과외를 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 푸는 거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시중에 있는 수학책에 있는 문제가 거의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자유자재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 때쯤 되니까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공부하게끔 시키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이슈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얘들이 나름대로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되게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막상 하루하루는 열심히 안 살아내잖아요. 목표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안 보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게 하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목표의식을 고취해 주는 거고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너 어떤 차 타고 싶어? 이제 차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벽에 이렇게 애들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이런 거 붙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현실 점검을 정확하게 해주죠. 네가 지금 이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네 성적에 맞는 회사를 취직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서 70살쯤 됐을 때 저 주황색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어. 그래서 네가 네 능력을 지금 네 가치를 높여놓고 네한테 페이를 주는 그 오너가 네 능력을 사야 되는데 네 능력을 더 높여놔야 가능성이라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예인들 좋아하는 남자애들이잖아요. 내가 여잔데 절대 네 같은 애하고 안 사귄다. 뭐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능력 없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매력 없는데 내가 왜 니를 사귀겠냐. 그러면 남자는 외모하고 별로 상관없다. 능력을 키워라. 그러면 여자들이 줄줄이 따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루하루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계속 잊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 못하면 다시 조금 더 자극해주고 이제 그 일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을 다 짜주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메 미팅장에 딱 왔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 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살이 넘어 이제 어떻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어떻게 애가 생겼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 자리에 있고 며느리 뭐 아내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냈던 것 같아요. 대신 열심히는 살았어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삶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생각은 전혀 없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아메교육장에 있는데 저한테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묻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한테는 2년 뒤에 어떤 대학 문을 탁 들어갈 때 네 자존감에 그 대학이 내 자존감에 맞는 대학이냐. 그럼 신나게 왔다 갔다 할 거고 내 자존감에 맞지 않으면 어느 대학 다니냐고 얘기할 때 부끄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2년, 1년 선생님이랑 같이 보내보자.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인생 별거 아니다. 요때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된다. 막 이렇게 자극했었는데 아메교육장에 오면 물건 팔으라고 사람 끌어들이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계속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 40대 이제 초반쯤 됐었으니까 저는 3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보냈던 30대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30대들이 빛나는 40대를 외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자극받았어요. 나는 도대체 정신을 안 차리고 뭐하고 살았지. 나름은 열심히 알뜰히 살았는데 그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걸 이곳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사업 설명은 다 들으면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는 100%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메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사업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이동훈이도 저보다 아버지가 더 똑똑하시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전교수석을 한 번도 놓쳐보지 않으신 분이셔서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더니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래도 동훈이는 장가를 보내야 하니 그 회사에 다니는 게 맞고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니는 야간에 그렇게 밤늦게 다니고 하는 거 힘들지 않냐. 그리고 니 나이도 있는데 네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곳에 계속 와야겠다는 생각은 아메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온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자극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오게 돼요. 저는 성격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이렇게 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그때 가정 상황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랐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교류를 완전히 끊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녁에 출근하는 여자잖아요.
보통 오전에 자고, 아이 학교 보내고 오전에 자고, 오후쯤 일어나서 아이 먹을 거 챙겨놓고, 뭐 장 볼 거 장 보고, 청소 좀 해놓고, 화장하고, 나오면, 새벽에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 깨어날 때까지는 주로 책을 읽던가, 영화를 보던가, 뭐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자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그게 안 됐었어요. 게다가 33살에 제가 사별을 해요. 사별을 해서 혼자 되니까 사람들이 내 상황을 아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생겼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최소한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과거 속에 사는 거죠. 바보같이 살았죠.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살아갔었어야 되는데 계속 과거 속에서 그 6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 신랑이 나한테 얼만큼 잘해줬고 얼만큼 행복했고를 계속 되뇌이면서 내 삶을 왜 이렇지 이렇게 계속 우울함 속에서 살았고 그걸 사람들이 아는 게 싫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면 벽 보고 있고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일체 안 만났고 동정 어린 눈빛을 보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 자체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혼자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아메 비즈니스가 제 속에 들어왔다 한들 이렇게 행동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계속 교육을 듣는데 계속 저한테는 저의 39 40이 됐을 때 제 느낌을 기억해요. 제가 그때 그 시기를 지났는데 39에서 40이 될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39살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죠? 저는 39에서 40이 될 때 여자 나이 40이 된다는 건 왠지 여자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대학 다닐 때 40대 여자는 여자예요? 그냥 아줌마지. 50대 이후부터는 그 이쁜 여자 안 이쁜 여자 다 늙은 여자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39에서 40이 될 때 40이 주는 숫자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지도 못했고 커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인은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건 해결하고 있지만 내 나중은 어떻게 하지? 나이 50대에서 집집마다 과외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그나마 조금 모아놓는 돈으로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뭔가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혼자고 아들 혼자 키우고 있고 모든 상황들이 내가 사는 40의 인생은 너무 불행할 것 같은 거야.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했었어요. 그런데 이 교육장에 와서 정말 30대들이 40대를 준비하는 그들을 보면서 자극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나는 도대체 30대 때 뭐 하고 지냈지? 33살에 혼자 되고 나서 한 7년, 8년, 거의 10년이죠. 10년을 나는 도대체 왜 과거 속에서만 살았을까? 미래를 준비했었어야 됐는데 계속 불안은 하지만 나에게 어떤 수단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책을 읽긴 읽었는데 제 감정을 흔드는 책들만 읽었어요. 소설책이나 에세이, 시집 뭐 이런 거. 영화를 보더라도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것만 했죠.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을 저도 따라서 같이 읽기 시작했었어요. 자기개발서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개발서를 이렇게 저도 지금은 권해보지만 권해보면 세 부류예요. 책을 권하면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읽어보고 좋은 말이네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그 글귀 하나하나를 자기의 생활에 접목시키는 사람. 그걸 행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 저는 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하나 읽으면 두 번째 책 읽으면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목표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열심히 살아라, 운동해라, 뭐 이렇게. 그런데 그걸 활자로 그냥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참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동훈 리더는 사업을 하라 하고 나는 미팅자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곳에 와서 이곳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자극받아야 된다 했는데 스물스물 정말 자극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느낌은 창틀에 낀 여자 같았어요. 창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창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메를 안 하지도 못하겠고 아메를 하자니 내 환경이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 성격이 그런 영업 같은 초기에 매출을 띄워야 될 것 같은 이 느낌을 벗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탁
이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어느 날 마음 먹게 돼요. 강의를 듣는데 어느 다이아몬드 여자분이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왠지 나는 젊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하루하루 계속 나이를 먹어가잖아.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의 사인을 다시 하게 돼요. 처음에 DBC라는 걸 들었을 때는 이동훈 리더 말리려고 DBC를 들었죠. 근데 다시 마음의 사인을 하고 DBC를 다시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제 비즈니스가 시작됐고,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하나하나 사귀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성격을 바꿔야 돼. 제일 힘들었던 게 지금은 좀 잘 웃는 편인데 그전에는 항상 무표정이었거든요. 아메 비즈니스 하러 나오시면 어때요? 사람들이 되게 밝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너무 안 거북하세요? 저는 그게 처음에 이동훈 리더 따라갔더니 이동훈 리더 위에 스폰서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이현주, 그때는 자기들끼리 다 사장이라 하더라고요. 지금은 리더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다 사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아니 정말 얼마나 사장이 되고 싶으면 자기들끼리 다 사장이라 하나. 저보고 이현주 사장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동훈 리더보다 더 어려 보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입에 발린 듯한 칭찬 있죠.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무 그런 칭찬하는 것도 너무 불편했고 내가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야. 웃는 것도 힘든데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편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리고 칭찬 한 가지를 꼭 해야 되잖아요. 안 해봤던 사람한테 그런 문화가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그런 문화를 사랑하게 됐고, 아, 사람이 이렇게 말을 뱉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걸, 그러니까 제 의식 수준이 바닥이었다가 이제 조금씩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낮은 자세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자세로 아메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동훈 리더님 이하는 되게 젊거든요. 제가 나이가 거의 제일 많아요. 제 이상 되는 분들은 왔다 가시고 하셔서 남아있는 분이 별로 없으셔서 30대들 40대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되게 숙연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인지라는 것을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이곳에서 배웠어요. 우리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열심히 사는 건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속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살고 싶다를 하나씩 꿈꾸는 것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고기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고기를 1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고기 구워주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보고, 그냥 대구에는 팔공사라는 곳이 있어. 거기 한 바퀴 돌면 되고 차는 굴러가면 되고 내 소유의 집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막 해외차, 명품 가방, 해외여행 이런 거 꿈도 꾸지 않았었는데, 그게 욕심이 아니고 욕구를 키워야 한다는 것도 이곳에서 배우게 돼요. 저는 그게 가랭이 찢어지는 짓이고 욕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욕구를 되게 키워서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한테 얘가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를 갈 정도의 성적이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한테 서울대 목표를 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두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죠. 내 아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냥 부산대 갈 성적인데 부산대만 가면 되지, 안 되면 그 밑에 학교를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아메이 공부를 하면서 욕구를 되게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고 처음에 뭐부터 알아요? 꿈판부터 만들으라잖아. 거기에 외제차도 붙이고 넓은 집도 한번 붙여보고 옆에 이렇게 보고 해외여행지도 한번 붙여보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제가 처음 2012년도 그때 만든 꿈판이 있었어요. 이동훈 리더가 시키니까 홈미팅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꿈판이 있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거의 다 이뤘어요. 지금은 다이아몬드 이뤘죠. 외제차 타고 있죠. 넓은 아파트 살고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 7kg 감량이 제 목표였었거든요. 7kg 감량했죠. 해외여행지 다 다녀봤죠. 그러니까 그러고 제가 거기에다가 하트
하트를 하나 이렇게 그려놨었어요. 그리고 2015라고 적어놨었어요. 왜, 이렇게 꿈판을 9칸이 있었는데 넣다 보니까 더 넣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크게 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15년도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수치화해서 적으라잖아요. 적어서 내 속으로 2015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내가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2015년쯤 되면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됐고 나도 혼자 산 지가 15년이 훌쩍 넘어가니까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면 남자 한 명 데리고 와도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젊은 제 파트너한테 거기다 하트를 그리고 2015라고 적어줘 하니까 스폰서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몰라도 돼 이렇게 하고 저만 알았죠. 근데 놀라운 건 제가 2015년 3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대한민국 땅에 그런 남자가 살고 있는지 존재조차도 몰랐었어요. 2015년 1월에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그 마음을 먹게 된 계기도 뉴트리라이트하고 연관이 있어요. 2014년 4월에 우리 아들이 군대를 보내놓고 이제 혼자 아메 사업과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쯤에 겨드랑이에 혹이 생겨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건강 공부를 열심히 했죠.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우리 신랑을 위암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보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질병으로 잃고 나면 건강 공부를 좀 남다르게 하게 돼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건강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체중도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동네 내과에 찾아가서 제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니까는 몸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럼 피검사 해봅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검사를 하고 며칠 뒤에 결과를 봤는데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종합병원 가서 검진을 이렇게 싹 했는데 이제 겨드랑이에 혹이 발견된 거죠. 겨드랑이 혹은 림프 쪽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경대병원 위방외과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들의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되게 심각한 얼굴로 보호자를 꼭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조직검사 할 때. 근데 그때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러냐면 건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췌장암이 최단명하죠. 그 다음에 림프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악성이면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지가 저한테는 제일 그랬고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지가 2년 동안 살 수 있는 기간 정도 되니까 물론 악성이 아니면 괜찮지만 그 의사들의 표정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직검사 할 시기까지 열흘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다 해본 거죠. 첫 번째는 나한테 시간이 많은 줄 알았어요. 저는 아메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아메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쇄소득이 된다는 거.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난 무조건 해야 되겠다. 2번째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상속이 되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혼자서 아들을 키운 것에 대한 보상을 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 월 300 정도의 자산소득만 물려줘도 우리 아들이 나중에 살아가다가 혹시나 그거 한 일 있어도 먹고 사는 거는 해결하겠다 이 마음이었었어. 그 2가지 때문에 했는데 아니 나는 아직 파운더스 PT고 아직 아무것도 네트워크가 짜지지 않았는데 내가 질병에 걸려서 가버리면 도대체 어떡하지? 난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미친 듯이 아메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난 도대체 아메 사업을 하면서 그냥 내 페이스대로 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한 건데 정말 만약에 내가 이게 악성이 아니면 미친 듯이 아메 사업을 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였고 2번째는 그때 당시 제 옆에서 계속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저 남자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2015년 3월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러 가기 열흘 동안 이동훈 리더하고 의논을 해서 뉴트리라이트를 먹는 방법이 있죠. 시간당으로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면역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조직검사를 하고 만약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질 거니까 면역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토하기 직전까지 먹었어요.
진짜로. 건강해야 좀 견딜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 아메 비즈니스를 빨리 펼쳐서 상속이 되게끔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흘 동안 내 인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검사하러 갔죠. 조직검사하러 갔는데, 갔는 날, 제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 60대 초반 되시는 아주머니가 탁 나오자마자 그 사람들 대기실에 많은 데서 무릎을 탁 꿇고 울시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악성이 아니었던 거죠. 결과를 보고 나오는데 너무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제 느낌은 어땠냐 하면 저분이 오늘의 하루의 행운을 다 가져간 것 같은 느낌 있죠. 내가 저랬어야 되는데 내가 저랬어야 되는데 왠지 저분이 내 행운을 다 가져가서 나는 행운이 안 올 것 같은 불안한 좋겠다 정말 좋겠다. 그리고 조직검사하러 들어갔는데 조직검사를 안 했어요. 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간지러움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게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 저는 견딜 수 없는 간지러움을 느끼지만 막 참으면서 오른쪽이었단 말이에요. 막 보는데 그러니까 이쪽 다 보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땠냐면 가슴 쪽에도 생겼나 보다. 전이 됐나 보다. 왜 이렇게 오래 보지? 막 불안하고 죽겠는데 간호사는 이렇게 수술실하고 똑같더라고요. 초록색 이런데 막 뭐 도구 같은 거 들고 옆에 서 있고 껌껌하게 해놓더라고요. 막 보는데 간호사한테 왼쪽을 다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데 다 번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너무 심각하게 계속 보길래 왼쪽을 다 보더니 간호사한테 조직검사 안 해도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조직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저한테는 결혼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아메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업 설명을 할 건데 아메 사업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보통 열심히 일을 해서 그냥 따박따박 돈을 버는 일. 우리가 30대 40대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는 누구든 벌 수 있어요. 뭐 고기를 굽든 열심히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벌 수 있는데 300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제가 교장 선생님이신 분 계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30년 동안 근속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면 받는 퇴직금이 그러니까 연금이죠. 연금이 290몇만 원이더라고요. 나 깜짝 놀라서 그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저는 평교사가 아니고 교장 선생님쯤 되면 되게 많은 연금을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세금 다 떼고 나니까 약 30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아메이 사업을 하면 3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어 라는 게 딱 인지가 됐을 때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강의를 듣다가 제가 39살인 사람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9에서 55세가 되면 보통 정년퇴임 하시죠? 그러면 이분 아까 전에 39인 분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6년이죠. 그렇잖아요? 이때 돈을 벌어서 요즘은 100세 인생을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일찍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으면 어쩔 건데. 어쨌든 내가 지금 현재 30, 40대가 평균적으로 100세 인생을 산다 하니 100세 인생까지 준비는 해놔야 되잖아요.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그러면 45년의 삶을 준비해놔야 돼요. 맞죠? 그래야 파지 안 줍죠. 제가 새벽에 1시, 2시 이렇게 집에 한겨울에 집에 갈 때 그 새벽에 그 대구에는 파지 주우러 다니시는 할머니들 정말 많으셨거든요. 리어커 끌고. 그 새벽에 그 추운데 그거 하시대요. 그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 줄 알았을까요? 그걸 계획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맞닥뜨렸고 입에 풀칠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이니까. 어쨌든 45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부 2명이 16년 뒤에 월 300으로 살아간다는 건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되게 적은 돈이죠.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보면 고기 먹어도 안 되고요. 여행 가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요. 손주 왔을 때 용돈도 주면 안 돼요. 그 돈이죠. 그러면 300만 원으로 45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이 돈이 16억이에요. 딱 계산하면. 그러면
지금 39세이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은 1년에 얼마를 모아야 돼요? 1억을 모아야 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나마 최저 생계비는 된다고. 저는 이게 너무 무섭던데요. 200만 원으로 살아도 11억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할 건데? 월천은 저축을 해야 되는데 월천 벌지도 못하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무도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아메 사업을 했어. 제가 그때 40세쯤 됐었을 거야 아마. 42, 셋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아메 사업을 열심히 했어. 한 12년, 13년 했죠. 아메이에서 버는 돈을 다 썼어. 먹고 쓰고 사람을 만나고 비즈니스 투자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13년 동안 다 쓰고 55세부터 월 300이 나오게끔 인세성 소득을 만든다면 이거 대박 아니에요? 이 계산이 된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아메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뭘 이해를 했냐면 소득의 성격이 두 개라는 거. 1차 소득과 2차 소득으로 나뉘더라고요.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나눠요. 분류를 하는데 1차 소득은 노동 수입 또는 임시 소득이라고 해요. 어떤 소득을 의미하냐면 자영업, 그다음에 직장인, 일반적인 뭐 의사, 청소부, 뭐 모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고 있는 돈을 임시소득이라 해요. 의사 돈 되게 많이 벌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근데도 이걸 임시소득이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시간에다가 노동을 더해서 시간당 임률로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사가 어느 날 아팠어. 병원을 출근을 못해. 한 달 동안 아팠어. 누가 돈 줘요? 아무도 안 주죠. 의사는 시간당 임률이 높은 사람일 뿐이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아요. 청소부는 시간당 임률이 낮은 사람이죠. 어쨌든 이 사람이든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노동수입 또는 임시소득이라 해요. 그렇지 않은 소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미래경제학자인 이영건 박사님 강의를 듣는데 인간이 경제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IT, 게임, 산업,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래요. 30억을 은행에 딱 넣어놓으면 상속을 받았어. 매달 지금은 한 500만 원 나오겠죠. 다 썼어. 그 다음 달 또 나오죠. 그 다음 달 또 나오죠.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누굴 좋아해요? 우리 미래의 꿈은 건물주죠. 내가 놀러 가도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뭐가 나와요? 임대료가 나오죠. 물론 감가상각비 이런 거 있지만 이런 돈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것. 가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로열티 소득이 가장 높은 분이 나훈아 씨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나훈아 노래 한 번 딱 부르면 10원, 7원 몇 전? 이렇게 그분 통장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분은 연 매출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랭은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갔죠.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씨는 그 자산 소득은 이제 손주한테까지 물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 소득.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과 재능과 이런 게 있어야 아니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벌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을 로얄티 소득, 인세 소득, 연금성 소득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건물을 한 채, 두 채 사놓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소득을 준비해 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먹고 쓰기도 바쁘잖아요. 겨우 해봐야 내가 조금 저축하는 걸로는 이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려면 2차 소득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해야 돼요. 근데 저는 누가 나한테 부동산 가르쳐줄게, 니 해볼래? 주식 가르쳐줄게, 해볼래? 자산을 불려볼래? 아니면 뭔가 기회를 줄 테니까 해볼래?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주변에 계신가요, 혹시? 내가 성공해봤는데 너도 이 방법을 한번 써보지 않을래? 나한테 와서 배워. 다 가르쳐줄게 하는 사람 있으세요? 형제들도 나한테 관심 없어요. 자신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 사업이 만약에
인쇄성 소득, 2차 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다 가르쳐준대요. 누가? 스폰서가. 나에게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알고 있는 노하우를 나한테 100% 다 가르쳐줘요. 그럼 어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내가 성격이 안 맞고 남들의 편견이 어떻고 이거 다 떠나서 난 무조건 해야 되겠다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 2차 소득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반드시 준비해서 내 인쇄성 소득을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시간을 월화수목금 토일 시간을 내보니까 일요일까지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고3들이 많기 때문에 풀로 수업을 했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5시 이후부터는 새벽 1시 이 정도까지 계속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오전은 미팅을 참석해야 되죠. 배워야지 뭘 하죠.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걸로 이 정도의 자산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려야 정상이에요? 10년은 걸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게다가 저는 성격상 아메이 비즈니스를 할 성격이 아니고 성격부터 바꿔야 되죠. 하나부터 10까지 배워야 됐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이런 이유로 시작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 1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그만둘 수가 있죠?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2015년 1월에 그런 저의 이제 신체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면서 마음을 완전히 바꿔먹었죠. 그래서 더 미친 듯이 아메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메이라는 수단이 만약에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고정관념 이런 거 딱 벗어나 보고 한 번쯤은 알아보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남동생을 말려야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메이 하는 것들의 말은 안 믿어야지 라고 딱 마음먹었어요. 죽어들은 죽고 좋다 하겠지. 그래서 책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서점에 갔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아요. 객관적인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수단이 어떤 거구나. 그래서 아메이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제 8년 만에 연락이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제 이제 카스에 다이아몬드 성취라고 적어놓고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되셨어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남자분인데 네 그랬더니 한번 만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미국 제약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막 아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잠깐 소비자이셨던 분이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자 해서 저는 이제 당연히 과거에 소비자였으니까 만났는데 아메이의 자기 회사 제품을 런칭할 수 있는지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동훈이도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 첫 아메이 할 때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있잖아요. 8년 전에 제 모습은 뭔가 거칠하고 불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너무 멋있다고 되게 좋아 보이신다고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게 목표였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인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 상황이 전혀 해피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잡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잠이 모자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든 1시, 2시 집에 가면 바로 잠이 또 안 오는 성격이어서 늘 안 잤기 때문에 아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학교 보내놓고 난 나와야 되니까. 게다가 이동훈 박준 리더님의 열정, 스폰서님의 열정은 3선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맞추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체력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동훈 리더가 그때 같이 잠시 살았었거든요. 이동훈 리더는 더 빡센 회사를 다니잖아요. 이동훈 리더 많이 잡아야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2시간, 3시간 자는데 나는 4시간, 5시간 자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동훈이한테 너 도대체 어떻게 견디냐 하면서 내가 졸려서 못 살겠다 이랬더니 누나 2년쯤 지나면 괜찮고 더블 X 트리플로 먹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스폰서 밑에 있으니까 뭐 힘들다 뭐 이거 1도 얘기 못 하는 거죠. 박주 리더님은 여기서 가까이 뵈니까 알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미운 신우가 있으면 후원을 하세요. 이동훈 리더가 처음으로 박주희 리더를 저한테 소개했을 때 박주희 리더 하얀 블라우스에 까만 바지 입고 왔었어요. 저 아직 기억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메란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얌전한 이제 신우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러 왔던 얌전한 박주희. 그날 하루 저는 신우였었어요. 딱 하루 이렇게 정자를 하고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유일한 신우 역할은 그날로 땡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신우노로 돼본 적이 없어요. 스폰서도 보통 스폰서 해야죠, 그죠?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너무나도 바른 자세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너무 하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거의 9살이 많거든요. 제가 52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멘토로 삼고 있죠. 스폰서 따라가고 싶어요. 누군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박주희 리더님을 뛰어넘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계산해봐도 저는 못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 열정을 저는 따라갈 성격도 못 될 뿐더러 그냥 스폰서 밑에서 얌전하게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박주희 리더님 오면 스폰서님 저녁 식사하셨어요? 맥주 시원한 거 준비되는데 맥주 차릴까요? 막 이렇게. 네. 잠자리는 편하세요?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운 신우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후원을 하세요. 근데 너무 좋죠. 가족이고 항상 같은 방향을 뭐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55세 이후에 난 월 300을 벌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 핀이 됐죠. 49에서 50이 딱 될 때 저는 다이아몬드를 성취했고 결혼을 했고 내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어요. 39에서 40이 될 때 저는 어땠죠? 너무 불안하고 삶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것도 준비해놓지 않았고 지금 하루하루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살았는데 49에서 50이 될 때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이뤄놓은 것이 있고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50이 되는 나이가 전혀 하나도 스트레스가 아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은 나이 값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이 50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50 이상이 되면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성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자녀에게 조금 더 오래 산 어른으로서 삶이란 이런 것이다. 너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지 않을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영향력은 미쳐야 나이 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참 아메이 사업을 하기를 잘했다. 그래서 지금은 아메이 사업을 전달을 할 때 제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겠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또 이렇게 성취하고 있음을 너무 감사하고 제 5년 뒤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전 다시 또 5년 뒤를 계속 생각하죠. 제 5년 뒤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퍼스트 클래스 타지 않을까요? 아까 집에서 전화 왔어요. 잘 도착했나 이제 남편이 전화 와서 빨리 수석 가라. 그럼 내가 옆에서 항상 운전해 줄게. 이렇게 빨리 수석 가라고 해서 매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아낼 거고 그 열심히 누군가 제 파트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폰서님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이아몬드가 됐는데도 더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막 스케줄 바쁘고 저는 자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바쁘긴 바빠. 근데 되게 행복한 바쁨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에 차를 가져올까 하다가 KTX 타고 왔거든요. KTX 탁 타고 오면서 오늘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지를 이제 사업 설명할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뭔가 비즈니스 우먼 같지 않아요? 실제로 비즈니스 우먼이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번 서울을 가는데 서울 갈 때도 항상 KTX 또는 SRT를 타는데 타고 올라갈 때마다 뭔가 목표가 있고 가가지고 일정을 막 이렇게 쪼개서 막 보내고 밤에 늦게 탁 기차를 타고 내려올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놀아야 행복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자랑질 하러 다니잖아요. A면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B면에서 만나요. 저 이렇게 다이아몬드 됐어요. 저 이 정도 연봉 받아요. 저처럼 해보지 않을래요?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게 노는 거지. 다른 사람들 그 일처럼 보이지만 저는 노는 거거든요. 되게 행복한 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바쁜 거는 바쁜 거지만 그 되게 행복한 바쁨이라는 것이, 그래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보고,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좋아해서 꿈판 만들 때 골프, 달인대기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연수장 끊어놓고 한 10번도 못 간 것 같아요. 3개월 끊어놓고 한 10번 가나 마나. 제가 가르치는 프로가 아유 이래 해가지고 언제 뭐 맨날 와서 똑딱이만 하고 계시려고 이랬는데 그래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제든지 내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바뀌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해야 되니까 친구 따라 탱고를 배우러 갔었어요. 아르헨티나 탱고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장미 물고 추는 막 과격한 탱고 막 이렇게 해서 추는 그건 줄 알고 갔는데 그 여인의 향기에 나오는 알파치노가 추던 그 춤이에요. 그 춤을 배웠는데 너무 제가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저는 제가 춤을 잘 출 줄 몰랐어요. 진짜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도 제가 나이도 많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메 속에 그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를 넣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었고 그러면서 그 탱고라는 문화를 또 즐기게 돼요. 전국에 파티를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남자들 시큰 안을 수 있어요. 탱고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물론 결혼하고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제 신랑이 싫어해서.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그래 좋아하던 취미니까 해 이렇게 하더니 결혼을 딱 하니까 변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또 싫어하는 거 할 필요가 없어서 또 비즈니스가 바쁘고 해서 잘 못 가는데 저는 혹시나 배우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배우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립근이 딱 서기 때문에 자세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복근하고 등 근육이 발달해서 몸매도 예뻐지고요. 그리고 허리병이 다 나요. 제가 오랫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허리병도 다 낫고 이렇게 하면 탱고 배우고 싶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메삽도. 제가 아메삽을 처음 마음먹으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하고 고정관념이 있죠. 바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요즘도 들리긴 해요. 아메하다가 바람났다. 아메하다가 뭐 1억 2억 날려먹었다. 아메하다가 뭐 불화가 됐다 어쨌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는 아메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었었어요. 사람은 이롭게 원래 아메이의 기본 아메이 창업자인 리치하고 저희가 아메이를 창업할 때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예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도와서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하는 게 아메이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탱코화를 하면서 누군가의 불편함, 건강 쪽이든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해소해줘서 소비자 관리하시면 되고요. 삶의 수단을 원하는 사람한테 후원을 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가 아메이의 핵심인데 둘 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경제적인 자립을 너무 하고 싶은데 수단이 없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남동생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도 하고 있다 하니까 내가 같으면 삼성에 다니겠다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나에게도 만약에 누가 삼성에 들어와서 일하라 그러면 내 12시간도 일할 수 있어. 삼성에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안 넣어줘. 기회를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요? 아메이는 나한테 기회를 줬어요. 어떤 기회? 내가 연봉을 책정해놓고 그 연봉만큼 움직이면 그 연봉을 준다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연봉은 얼마예요? 저는 월 300이었어요.
안정적인 월 300을 만들어서 나도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우리 아들도 해결하자였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쯤 가고 나면 갔다가 무너진다는 소리 듣죠? 갔다가 무너져도 300은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다이아몬드를 갔어. 월 1000을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무너져도 월 300은 될 거니까 다이아몬드까지 가자. 가 첫 번째 저의 목표였고, 다이아몬드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라는 그 보석은 탄소가 엄청난 압력과 열을 이겨내서 바뀐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열과 압력 속에서 자신의 성질을 바꿔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이아몬드까지는 가자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10년을 계산했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저는 10년까지 안 걸렸죠. 제 스폰서인 이동훈 박주일 리더님도 7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다이아몬드 그림이 그려지고 회사를 그만두셨고, 저도 마찬가지 다이아몬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과외를 그만뒀던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아메이라는 사업을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생각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냥 알아보시면 이게 수박 겉핥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아메이는 수박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탁 쪼개서 맛을 보니 빨간색 과즙이 달콤한 빨간색 과즙이 있는데, 제가 그걸 깨서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냥 겉에서 보이는 어떤 느낌이에요? 혓바닥으로 아무리 핥아봐야 아무 단맛이 없는 초록색의 시꺼먼 줄이 있는, 그 안에 도대체 빨간색 과즙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모습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딱 맛을 봐야 아메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아메이를 알아보실 때 제대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차 소득, 2차 소득, 인쇄성 소득이 되려면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진행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폰서를 통해서 제대로 들어보시고, 만약에 그 방법이 괜찮다면 사이드 잡으로 또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이상의 나머지를 준비하실 때 너무나 괜찮은 기회예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이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다 배우거든요.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뷰티 다 배우죠. 다이어트 이런 거 다 배우죠. 그래서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지도 다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세제라든지 지구 환경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보도 다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후원해내는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인적 자산을 모으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릇이 되게 커져야 돼. 저는 제가 마음의 모양이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걸 좋아하면 이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만나게 돼요. 내하고 좀 맞는 사람하고 모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요? 이상하다 싶으면 안 만나죠. 근데 우리는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그릇을 이만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을 계속 끊임없이 이 속에서 배워내셔야 돼요.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에너지와 그들의 기와 그들의 마음의 크기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미팅 참석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딱 내 모양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그것도 어울리지도 않았죠, 저는. 어쨌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인쇄성 소득,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게 사라지거나 위태로우면 안 되잖아요. 회사를 한번 알아보면 아메이라는 회사는 1959년에 리치하고 제이라는 사람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회사가 아메이라는 회사예요. 아메리칸 웨이를 줄여서 아메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회사에 대해서는 OA1이란 이 단어 하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되게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무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상당한 회사의 신용도, 회사의 가치를 얘기하는 잣대가 됐더라고요. 이게 신용 등급을 얘기하는 건데 전 세계 최고의 등급을 받고 있고,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 OA1이라는 것의 의미는 빚이 없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도산할 확률 1% 미만인 회사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삼성이 더 커, 아메리카 더 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비교가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회사가 얼만큼 전 세계 100여 개의 지역과 국가에 나가 있고요. 1000명 이상의 석박사들이,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수백 명의 석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000명 이상의 석박사들이 아메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어떻게 유통돼서 우리한테 돈이 되냐 하면 그것은 유통 속에 있어요. 지금은 이 유통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저는 소비자들한테 이 유통 얘기를 꼭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메 제품이 왜 품질이 좋은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워낙 직판이 많고 SNS를 통해서 또는 뭐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많기 때문에 재래식 유통을 얘기를 안 하지만 전 소비자들한테 반드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까지 오는데 재래식 유통은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오고요. 1,000원짜리 슈퍼 물건은 공장에서 공장도 이문까지 출고가가 200원이 안 돼요.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기준으로 200원이 안 되는데 200원이라 치고 800원이란 광고 유통비가 제품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생기기 시작했죠. 대형마트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소비자한테 오는데 소비자한테 30% DC한 가격으로 제품을 유통을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어디서 소비를 해요? 소비자가 유리한 곳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죠. 또 다른 유통 채널이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에요. 실제로 마트가 없죠. 저도 낮에는 아메를 하고 밤에는 과외를 했기 때문에 옷을 사러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새벽 2, 3시가 저한테는 쇼핑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쇼핑이 가능하고요. 택배 해주죠. 그리고 품질 보증해주죠. 그리고 싸잖아요. 지금 인터넷에서 옷을 많이 사 입으시죠. 많이 싸기 때문에. 그 다음 아메라는 공장이 있어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메라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회원 소비자한테 물건을 주는데 중간에 유통 과정이 하나도 없는 직거래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건 1959년부터 이랬었어요. 그런데 여기나 어쨌든 사람들이 마트나 뭔가 매체를 통해서 제품을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소비자가 써보고 좋다 하는 구전 광고에 의해서 소비를 했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좋아야 되죠. 소비자가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치약 하나 떨어졌는데 누가 갖다 줘야 되고 특별한 곳에 가서 사야 되고 그럼 소비자가 불편하잖아요. 대신 여기서는 R&D라고 해서 연구개발비를 훨씬 더 많이 들여서 350원에 생필품을 만들어서 700원에 소비자에게 전달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 아세요? 치약 하나, 퐁퐁 하나에 연구개발비를 더 넣어서 우리가 느낄 정도의 품질을 높인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속옷을 사러 가면 와코르 뭐 이런 브랜드 되게 비싸죠. 비비안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근데 값은 3배, 4배 이렇게 되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는 그나마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필품 하나에 약간의 돈을 더 들여서 사람들이 느낄 만큼의 품질력을 높인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어쨌든 아메이라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회원 소비자한테 700원에 주면 소비자가 써보고 좋다 하는 구전 광고에 의해서 제품을 유통시키고 이 사이에 광고 유통비 350원이 남죠. 이것을 소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1차 보너스 소비자에게 다 돌려줘요. 이 회원 소비자는 30% DC한 가격에 제품을 받고요. 24시간 언제든지 쇼핑이 가능하죠. 대한통운에서 택배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 100% 만족 보증제도를 쓰고 있어요. 처음에 이동훈 리더가 제품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실에 갖다 주면 돈으로 다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흑심을 품고 한번 해봤죠. 근데 되게 떨리대요. 되게 겁나더라. 뭐라 할까봐. 그리고 되게 양심에 찔리던데요. 지금 현재 한국은 90일 이내 제품의 절반이 남아있으면 100% 환불 해주죠. 지금은 잘 활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동훈이 누나 반품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사에서 그거 다 폐기 처분하는데 아 그렇구나. 아깝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반품률을 좀 낮췄죠. 제가 다 썼죠. 소비자한테 너무나도 유리한 애한테 영양제를 먹이려고 샀어. 근데 애가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 반품 가능하죠. 저는 반 덜어주고 반품시키거든요. 아니면 제가 먹든지. 특히 여자들 파운데이션 같은 거 샀어. 아니면 립스틱을 샀는데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집에 똑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죠. 특별히 경험을 더 해보라고 저는 좀 더 쓰고 반품하라 하거든요. 그러면 질감이라든지 이런 걸 더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가 훨씬 더 유리한 소비의 형태예요. 제가 애들이 가끔씩 졸면 요거에 사업 설명을 잘해야 되니까. 있지, 들어봐. 학교에서 배웠지. 재래식 유통은 하면서 유통 과정을 쭉 설명하면,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 여기서 샀으라 하세요. 왜 사람들은 여기서 샀어요? 이러면서, 쌤, 저거 제가 나중에 크면 여기서 샀을게요.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서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한국 아메이 시장이 1조 시장이어서 3,500억을 캐시백을 다 해줬어요. 누군가는 대형마트, 홈쇼핑에서 가져가던 돈이에요. 대형마트는 500원이라는 돈을 혼자서 다 먹죠. 그 돈을 내가 가져올 수 있고 이 강력한 캐시백이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이 내가 조금 더 볼륨을 키울 수 있냐를 스폰서를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어떤 제품군들이 있는지. 첫 번째, 뉴트리라이트. 저는 아메이란 회사가 신의 한 수를 딱 찍은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1939년, 34년도에 시작된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 지금은 8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제 갓 60년이 된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사들인 것이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21세기 최고의 비즈니스가 뭐예요? 웰빙하고 뷰티 쪽이에요. 특히 건강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는 엄청나게 산업이 커질 거고 이쪽 분야에는 우리가 그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최대의 농장 4군데를 가지고 있죠. 100% 유기농으로 천연으로 재배된 것만을 원료로 영양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보세요. 제조법, 농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땅을 경작해서 어떻게 유기농법을 쓰고 어떻게 제조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손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타사 제품 전혀 못 드실걸요. 저는 본사도 물론 갔다 왔지만 뉴트리라이트 제조법, 농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죠. 제가 건강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끼에 먹는 뉴트리라이트 양이 한 50알은 되는 것 같아요. 한 주먹은 먹어요. 이렇게. 그만큼 먹으면 간에 해롭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묻거든요. 간에 이롭게 먹는 거예요. 실제로 야채와 과일을 말려서 식이섬유 날리고 수분 날리고 이렇게 뭉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양이 안 많아요. 우리가 귤 한 박스 먹으면 어때요? 몸에 해로워요? 아니죠. 배가 좀 부르고 살이 좀 찌고 그 카로티노이드 때문에 손바닥이 좀 노래지지만 그거 먹다 몸에 해롭지 않아요. 간에 해롭지 않아요. 근데 약은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 간이 치명타를 입죠. 근데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전부 다 그래서 간염, 간암, 간경화 환자들이 먹어도 전혀 상관없고 임신 수유부가 먹으면 더 좋죠.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 같아요. 제 소비자들 중에 바이올린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오픈해도 된다고 그분한테 허락을 받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분이
본인이 ABO로 가입해서 제품을 AP 직접 가서 사시는 분이라서 얼굴 잘 자주 못 뵀었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잘 쓰시니까. 어느 날 AP에서 딱 한 2년 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빵 튀겨진 것 같은 거예요. 한 20kg 가는 거예요. 아가씨였거든요. 바이올린 선생님이었는데 게다가 눈은 팬다처럼 퉁퉁 부어있고요. 빨갛고 특히 바이올린을 켜다 보니 이쪽이 아토피로 짓물러서 보도 못하겠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아토피가 심해서 전국 안 다녀보는 그 병원이 없고 안 다녀본 대체의학 쪽이 없더라고요. 특히 아가씨인데다 얼굴 쪽에 와나니까 그 스테로이드 제제를 너무 많이 써서 간 수치도 너무 올라가서 병원에서 더 이상 스테로이드 제제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랑 한번 제 말을 듣고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2달의 시간을 주라. 이랬더니 자기 어차피 해본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오케이 해서 완벽하게 좋아졌어요. 2달 만에. 깨끗해졌어요. 사진이 있어요. 척척척척 이렇게 넘어간 사진이. 그리고 아토피 완벽하게 좋아져서 그러고는 살을 뺐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아토피가 심한 애들 많대요. 너무 도와주고 싶대요. 그래서 아메사업을 자기도 하겠다 하더라고요. 밤에 특히나 자면서 이렇게 진물이 나는데 가려우면 미친대요. 그런 애들 보면 자기도 열심히 하겠다 하더니 그 아토피 좋아지고 날씬해져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형표 씨라고 만났는데 오빠의 아픔 속에서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느라 비즈니스는 뒷전이시지만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그게 사용해도 되냐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이런 분도 있고요. 제 파트너 중에서는 부부가 이제 계속 유산이 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가 있어서 제가 두 분을 디톡스를 시키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요때 몸이 좋아지실 거고 제 말대로 하시면 그래서 물 공기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면 요때쯤 임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어쨌든 갈급하시니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달에 딱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어떻게 하셨었겠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영양제를 먹었겠죠. 근데 아기가 너무너무 건강해요. 그리고 머리도 새까맣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조리원 동기들 왜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다섯에서 개를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100일 됐을 때 여기가 뉴트리라이트 베이비 나머지 아이들. 꼬물꼬물꼬물한 아기들을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이렇게 6명을 찍어서 여기 조아진 여자예요. 머리 새까맣고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오메가3하고 엄청 먹었거든요. 엄마가. 아마 인지 능력이 상당히 다를 거다. IQ가 엄청 좋을 거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여기 두 부부가 열심히 아메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파운더스 PT고 지금 열심히 사파이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둘째 조유진도 태어났어요. 여전히 건강하고 머리도 새까맣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뉴트리라이트라는 제품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불편함을 개선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 뉴트리라이트 강의할 때 다시 얘기 드릴게요. 다이어트도 엄청나게 많이 시켰죠. 우리한테는 이제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죠. 바비키. 제가 오랫동안 고등학생을 가르쳐 놓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공부 상담 때문에 저한테 고등학교 1학년이었네. 1학년 여학생을 저한테 데리고 왔는데 키 170에 몸무게 100kg. 딱 들어오는데 애가 산만한 거예요. 키도 큰 데다가 게다가 여학생들 머리 길게 기르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눈에 초점은 하나도 없고 삶을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는 사남매 맞이. 게다가 집에 못 살아요. 막내 동생이 6살.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자살 충동 지수가 높아서 상담을 받고 있는 여학생. 내가 애 엄마한테 얘한테 공부시키지 말라 했어요. 살부터 빼자고. 삶을 살고 싶어야 하면 공부도 하죠. 그래서 9주 바디키를 해서 정확하게 20kg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뺐죠. 이 아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죠. 세인인데 세인아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정말 건강해질 거고 기분도 좋아질 거고 공부 열심히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살부터 빼자 해서
급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른들보다 다이어트하기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매번 카톡을 하면서 했는데 얘가 이렇게 말이 많을 줄 몰랐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리고 피부도 너무 예쁘고 살이 20kg 빼고 나니까 인물이 딴 사람이 되는 최고의 성형이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키가 170이잖아요. 나중에 모델을 하자 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삶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란 도구를 내가 가지고 이걸 사람을 얼마나 이롭게 할지, 어떻게 이롭게 쓸지를 잘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계 판매 1위죠. 전 세계 최고의, 저는 정말 브랜드의 프라이드가 강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티스트리. 화장품도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재배된 유기농 식물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티스트리 제품을 쓰시면 되고,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아메 비즈니스를 한 10년쯤 하신 분들은 다 젊어지고 예뻐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육식을 전혀 안 했거든요. 보도 못했어요. 진짜로. 특히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이렇게 약간 껍질 같은 게 일어나는 푸석함 있죠. 내가 봐도. 그러고 머릿결이 이렇게 부서져요. 단백질을 아예 어릴 때부터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억나요. 대학교 때 미팅은 꼭 컴컴한 다방에서만 했었어요. 절대 밝은 데서 낮에 무슨 모임 절대 안 가요. 피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때 보이세요? 좋아 보이죠? 아티스트리 제품을 꾸준히 쓰시면 이렇게 돼요. 저는 특히 남이 내 몸에 손대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마사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 누워서 뭘 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수영도 왜 수영장에 가면 이렇게 배 받쳐주고 이런 거 하죠. 그게 너무 싫어서 수영을 안 배웠던 사람이에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극도로 그 탱고 배운다니까 내 친구들이 네가 어떻게 탱고를 배우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정도로 약간 터치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가지고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 많이 좋아졌죠. 제가 52인데도 이 정도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아티스트리 덕분이에요.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를 계속 꾸준히 먹어서 제 신체 건강 나이는 절대 50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보이죠? 아직 흰머리 몇 개 안 났거든요.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백발을 방지하는 뉴트리라이트 제품들도 있고요. 시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직 안경 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력도 루테인이라는 항반 변성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프로틴을 계속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조금 힐을 좀 높게 신죠. 9cm 이하는 절대 안 신어요. 아직도 하이힐을 신죠. 우리 신랑이 키가 좀 작으신 편이거든요. 이동훈이도 비슷하거든요. 처음에는 제발 낮은 거 신으면 안 되냐 하더니 어느 날 톱으로 다 잘라버릴 거야 아마 이러더니 이제는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비율에 이 정도는 올라서야 제 마음에 편해서 늘 그렇게 신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저보고 관절이 괜찮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관절이 왜요? 저는 아직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불편하면 안 신겠죠. 오늘도 KTX 타고 왔는데 막 서울 갈 때나 이럴 때는 정말 지하철 타고 많이 걷거든요. 불편하면 이런 신발 신을까요? 정말 편하거든요. 관절 건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 사업을 하세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세포 나이는 15년 이상 젊게 할 수 있어요. 젊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전 세계 판매 1위 하는 공기청정기 정수기가 있는 홈테크 제품이에요. 아까도 공기청정기 얘기를 드렸는데 공기청정기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폐포가 허파 꽈리가 오디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촉촉한 이렇게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 작은 포도송이처럼 생기는 그 촉촉한 점막에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PM2.5는 우리 코털과 이 점막을 그대로 통과해요. 그러면 폐포에 박히게 돼요. 그게. 면역이 활동을 해도 해독이 안 돼요. 그럼 그 폐포에 그 작은 미세먼지들이 박혀 있다가 내가 면역이 떨어지면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켰는데 그 염증에 맞는 항생제를 바로 투여하지 못하면 사망해를 5분 안에 죽어요. 그게 폐렴이에요. 제가 사업 초기에 대전에 있는 파트너가 큰애가 4살, 여하고 이제 1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6개월 정도 된 아들이. 얘가
4살 된 여아가 감기기가 있었는 거예요. 내한테 아나운서 이모 이렇게 불렀거든요. 내보고 예쁘다고 아나운서 이모 이렇게 하면서 이모 좋아요 하면서 붙인 손도 되게 좋은 애였어요. 4살짜리가 금요일 날 이제 감기가 심해서 얘를 들 수 없고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의사가 아이고 숨소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내일도 안 좋으면 병원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있었는데 이제 약이 있으니까 또 애들이 약 금방 먹으면 또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부터 금요일 날 저녁에는 괜찮은데 토요일 오후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 거예요. 다음 날 일요일이죠. 병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월요일 날 얘를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월요일 오후에 사망했어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저는 폐렴에 걸렸다 무조건 병원 가라 해요. 뉴트리아지 제품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무조건 병원 데리고 가라 해요. 이렇게 무서운 게 폐렴이에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간염에서 간경에서 간암으로 진행되셔서 이렇게 오래 투병하셨거든요. 2007년? 2008년 요때 돌아가셨는데 88년 올림픽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간 수치가 안 좋으셨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 되셨을 때 폐렴이 오셨어요. 그래서 응급실 생명유지 장치가 있는 곳에 생명유지 장치가 있어야지 누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가면 생명유지 장치가 있는 곳에 누워 계셨었어요. 그때 기억나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병원에. 아버지가 그때 이제 간암 투병 중이셨는데 병원에 빨리 오라 하길래 보호자, 그때 남동생은 부산에 있었고 언니는 구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더니 아버지는 이제 침상에 아이고 야야 너 걔한테 뭐 감기약 먹으면 되지 하는데 의사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보기에는 괜찮았어. 그래서 이용 하는 거 타고 가고 남동생 올라가라고 언니 올라오라 했는데 그날 밤에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꽂아야 되는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이대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꽂으면 지금 지병 중이시기도 하고 폐렴이 나빠져서 사망할 수도 있으니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나누세요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기 멀쩡하게 앉아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유언을 해주세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3남매가 언니하고 남동생하고 저하고 3명이서 너무 놀라워서 이걸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씀 안 드렸다가 그대로 돌아가시면 또 어떡해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훈이들은 그때 암의 공부를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괜찮아질 거야 믿자. 아버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인공호흡기를 딱 꽂았어요. 그로부터 꽤 오랫동안 인공호흡기를 꽂고 계셨는데 그래서 밤에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서 간호를 했거든요. 응급실이에요. 중환자실에 자리가 안 나서 그럼 여기 전부 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 5명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성순 아직도 이름도 기억해요. 내 친구의 이름하고 똑같은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발톱은 빨간 매니큐어를 칠해서 있었고 새벽 한 3시, 4시쯤 되니까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아직 집에 도착해서 남편하고 아이들은 캠핑을 간 거예요. 이 여자분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 같이 안 간 거예요. 새벽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새벽에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아직도 그 발톱에 빨간색 매니큐어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 초미세먼지를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맑은 하늘을 보고 건강한 배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괜찮은데 지금 아이들은 이 환경 속에서 30년, 40년을 사서 우리 나이가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방방마다 공기청정기 있어야 돼요. 절대 비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사실 때는 무조건 필터가 커야 돼요. 우리 아이 폐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159만 원 비싼가요? 12개월 끊으시면 되지.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애들 패딩 하나 좀 뭐 이렇게 롱 패딩 좀 좋은 거 사니까 뭐 40만 원, 50만 원, 애 둘이면 2개만 해도 100만 원 넘잖아요. 그거 사주지 말고 공기청정기 사주시라고요. 제품 강의 시간 아닌데. 그래서 홈테크 제품,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메하는 것들의 말은 안 듣는다 했죠. 남동생이 뭐 에스핀가 뭔가 갔는데 누나 정수기 사줘 이러더라고요. 저는 물을 끓여 먹였거든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치커리 둥글렌 이렇게 넣어서 끓여 먹였는데 정수기 사라는 거예요. 내가 못 믿는다 이랬더니
물박사들이 쓴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거 읽고 나니까 수돗물 못 끓여 먹이겠대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정수 방식을 다 공부를 해보니까 암에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중 트리트먼트 방식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물박사들이 쓴 책을 보면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보니까 암의 기준이 제일 괜찮았는데 암에하는 것들이 그 기준을 안 지키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정수기를 달긴 했는데 물을 못 먹이겠는 거예요. 실제로 미네랄이 살아있는지, 약알칼리수인지, 염소는 다 골로져 있는지, 염전산소는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을 안 하고는 도저히 불안해서 우리 아들한테 못 먹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그러면 수질검사 의뢰하시면 돼요. 저는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고 채수저가 나와서 물을 떠가서 그 58개 항목이 있어요. 수질검사 하는데. 그럼 요런 거 검사해 주세요 하면 항목별 금액이 다 따로 돼 있거든요. 제가 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하죠. 58개 항목 다 검사를 하고 검사지를 받고 그 내용이 뭔지 이해하고 나서 우리 아들한테 물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암에 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맛없어 밍밍해 하길래 등 탁 때리면서 좋은 물이니까 이거 먹어 이제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품질에 대한 검증하시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 확신이 딱 생겨요. 퍼스널 케어 뭐 이거 얘기 안 해줘. 치약 뭐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은 원포원 제품이라고 해서 미국 제품 하나 올라올 때마다 한국 중소기업 제품까지 올라오는 이런 제품을 사람들에게 이롭게 전달하시고 소비자가 내는 돈보다는 분명히 제품의 품질은 훨씬 더 좋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누구한테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퐁퐁 한 개를 전달하더라도 11,000원의 가치 이상은 반드시 갖고 있어요. 아메이 제품을 공부하실 때 그래서 낱낱이 일일이 따져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아니면 일일이 낱낱이 따져보신 분을 60년 동안 거쳤으니 검증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수단으로 하시면 돼요. 그 누구에게도 해롭지 않고 이로운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석박사들이 그걸 충분히 검증을 했고 요즘 신종 네트워크들이 되게 많죠. 근데 거기 연구자들이 몇 명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5명이서 정수기도 만들고 공기청정도 만들고 세제도 만들고 영양제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매출을 띄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어쨌든 1차 보너스를 받기 위한 21% 1000만 포인트를 해야 되잖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여서 시간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알게 됐어요. 우리가 4인 가족 기준 생필품을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최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쓰거든요. 그럼 최소로 쓴다 시면 그것이 30만 원치 정도 되면 20만 포인트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메 제품 쓴 거 얘기하면 남자들 분들 놀라겠지만 여자들 화장품 종류 가지수 장난 아니거든요.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먹고 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매달 1일에서 30일까지 쓰는 생필품 4인 가족에서 20만 포인트를 쓰면 내가 혼자 다 안 써도 돼요. 5만 쓰는 사람 내 번호로 사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해서 브랜드 체인지에서 제품을 사 쓰는 거죠. 어차피 내가 치약 안 쓸 거 아니죠. 아메 싫다고 치약 안 쓰고 뭐 소금으로 닦고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어쨌든 내가 쓰는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사 쓰는 것이 아메의 소비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아메이 제품 뭐가 좋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샀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 신분도 브랜드 체인지에서 샀어요. 내가 알린 사람들 중에서 안 쓰는 사람도 있고 타사 거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 중에서 2명. 이렇게 2명이 함께 쓰면 내가 혼자 쓸 때는 3%인데 2명과 함께 쓰면 몇 프로가 돼요? 60만 포인트 6%가 되죠. 아메이는 나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매출을 내 매출로 잡아주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또 이분도 누군가랑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나는 9%가 되죠.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내려가면 브랜드 체인지에서 쓰는 사람을 늘리시면 1000만은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1000만 포인트를 하는 것이 아메이를 배우는 것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1000만 포인트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내가 1000만을 한 달 하면 SP라고 하고요. 1년 중에 3달을 하면 GP라고 하고요. 6번 하면 플래티늄, 12달을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이게 월 300에 인쇄소득을 만드는 베이스가 되고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게 되죠. 요즘은 암의 사업 설명 이런 오엠장에 오시면 여행 얘기 참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여행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참 암의 가치 중에서 큰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월 300 정도의 베이스를 만들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도록 1000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우면 사파이어라고 하고 이때부터 연봉이 5천 이상이 돼요. 3명에서 5명을 하면 에메랄드라고 해서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 해서 평균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되죠. 6명을 하면 1억 5천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익 구조도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스폰서님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고 저는 이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이아몬드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이걸 하고 나면 월 300의 베이스는 탄탄해지겠다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메에 와서 배워보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았고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조금은 막연했었어. 왜 그러냐면 공식화돼서 딱딱딱 정해진 걸 해주거나 스폰서가 요거 해. 안 하면 안 돼. 뭔가 내한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스폰서님들은 워낙 마음이 좋으셔서 절대 강권하거나 하지 않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제대로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 딱 들어오기 전과 지금 1시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1시간 전에 나와 1시간 후에 나는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그걸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매일매일 0.001%라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거나 나를 성장시키고 있어 인간은 행복해져요. 외국에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쁘게 성형됐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지지 않는 데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돼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은 자전거 페달 밟기와 똑같다. 페달 밟기를 멈추는 순간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신세계를 성장시켜야 행복하게 된다. 외모하고는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5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떠하였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했을 때 5년 뒤에 내 삶이 어떠했을 때 내가 행복한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기부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도 물론 있으세요. 그 가치가 자기에게 신념으로 왔다면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일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이아몬드 워크숍에서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20만 대군에 5,000명이 대적하잖아요. 물론 이순신 장군은 더 하셨지만 어쨌든 죽음 앞에서 내가 분명히 저기 뛰어나가면 죽을지를 분명히 아는데도 도대체 어떤 신념이 있길래 죽으러 나갈 수 있지? 난 되게 두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감정이입이 돼서 나는 저럴 때 총알바지로 또는 이렇게 분명히 앞에 나서면 나 죽을 거 분명히 아는데 그래 내가 먼저 하겠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시성을 보면서 어떤 신념이 사람을 저토록 용감하게 만들까를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 어떤 신념 같은 게 없으면 삶이 제대로 된 삶, 아니면 삶을 어느 정도 50년쯤 살고 나면 돌이켜 봤을 때 내 삶이 그나마 괜찮았어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지. 그건 남편이든 자녀든 상관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생각이라는 걸 갖고 살게 됐고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게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보면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항상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유튜브에 메타인지 하면 김경일 박사가 이렇게 인지심리학자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는 뭐냐 하면 나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내가 어떤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볼 수 있는 눈. 실제로 우리가 안다 모른다는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거고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래요.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 내가 삽 설명 열심히 잘할 수 있으면
내 건 거고 삽설명했는데 막히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에 와서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카탈로그에 있는 전체 제품을 특장점을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마케팅인 거죠. 프로모션 할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을 후원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게끔 하느냐인 거죠. 그 사람이 원래 잘 살고 싶었어. 그 잘 살고 싶었다는 그걸 아메이로 선택을 했을 때 그 수단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내 삶은 어떠하고 싶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오늘 이 1시간 반 시간이 뭐 아메이를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을 떠나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어떤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21세기 최고의 발견은 컴퓨터나 자동차가 아니래요. 21세기 최고의 발견은 자세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사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자세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꿈꾸는 법부터 배워야 하고요. 그것도 벤치마킹 하셔야 되고요. 내가 목표를 한 그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내 삶을 그 방향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꿈판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제 스폰서인 이동박쥐 스폰서님들은 보면 본인의 삶에 대한 목표는 이제는 넘어 쓰신 것 같아요.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 또한 참 멋진 삶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의 삶이 오롯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메이를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저처럼 아메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계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요. 다음에 만날 때도 저도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1분 전보다 더 성장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